자, 질문이 없으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거 보면은 다이버시티 시스템에 있어서 컴플렉시티 이슈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그 샘플링 레이트 뭐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 거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맥시멀 레이시오 컴바이닝이 얼마나 헤비한 그러한 오퍼레이션이 필요한지, 그거가 밴드위드스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AD 컨버터를 숫자를 어떻게 안테나 숫자보다 더 적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가 그 어떠한 우리가 하나의 고려하고 싶은 그 디자인의 이슈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밋 다이버시티에 대해서 클로스드 룹 트랜스밋 다이버시티, 즉 리시버가 채널 정보를 받으면 그 채널 정보를 에스티메이션 해서 퀀타이제이션 한 다음에 그 비트를 트랜스미터에다가 보내서 트랜스미터는 채널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해서 각 안테나의 코에피션트를 무엇을 곱할 것인가 라는 거를 이제 알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내는 방법을 CLTD라고, 우리가 클로스드 룹 트랜스밋 다이버시티라고 그랬고, 채널 정보를 몰랐을 때 일종의 스페이스 타임 코딩이라고 하는 블락 코딩 방법을 쓰면은 우리가 다이버시티 게인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 보내는 쪽도 안테나 개수가 많고 받는 쪽도 안테나 개수가 많았을 때, 그렇게 해서 받은 시그널의 SNR 값을 맥시마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트랜스미터에 곱해진 그 값들은 무엇으로 해야 되고, 리시버에서 곱해줘야 될 웨이트 값은 무엇으로 할 것이에 대한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우리가 풀었죠. 그렇죠? 그렇게 보내는 방법을 맥시멀 레이시오 트랜스미션 MRT 또는 뭐 미모 MRC라는 말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미모 MRC, 그 말들을 두 가지를 섞어서 쓸 텐데,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볼 예정입니다. 그 솔루션 지난 시간에 레일레이 리치 티어럼을 사용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데리베이션 했는데, 그 부분을 지난 시간에 막 데리베이션 하느라고 너무 수학적인 그 부분에 많이 들여다봤는데,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오늘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아마 오늘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멀티유저 오퍼튜니스틱 다이버시티라는 부분도 큰 다이버시티의 캐테고리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어떤 리니어한 다이버시티 컴바이닝 스킨. 리니어하라는 것은 보낸 신호에 이렇게 어떤 그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배운 그러한 어떤 리니어 프로덕이죠. 그죠? 이너 프로덕을 통해서 시그널을 전송하게 되는. 그래서 WT라는 트랜스밋 웨이트 벡터가 각각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오는 시그널 S하고 곱해진 것들이 이제 그 T개의 벡터, T개의 엘리먼트를 가진 하나의 벡터로 전송하게 되고, 전송하면 T개 안테나와 R개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은 일종의 매트릭스 형태로 우리가 이 채널을 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채널을 H라고 놓는다라면 이 채널 매트릭스를 통과해서 이 받은 리시브드 벡터 R1, R2 해갖고 R까지 R개 안테나가 있다라면 이 리시브드 벡터 R은 HWT S 플러스 노이즈의 벡터로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받은 이 R개의 엘리먼트로 구성된 벡터를 컴바이닝을 하는데 리시브드 코에피션트 또는 이거를 우리는 보통 리시브 필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리시브 필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필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간단히 곱셈기의 필터, 그렇죠? WR 헐미시안을 곱하면 그게 바로 컴바인드 된 시그널 RT라고 표시하는, RT 컴바인드 시그널은 리시브드 벡터 R에다가 이 웨이트 벡터 WR 헐미시안을 곱한 이 값인데, 이 RT 리시브드 된 시그널, 컴바인드 된 시그널의 SNR 값을 맥시마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WR 값하고
WT 값을 무엇으로 해야 되겠느냐를 지난 시간에 유도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거를 다시 보면 H라는 채널 매트릭스가 있고 WT라는 웨이트 벡터가 있고 WR이라는 리시브드 웨이트 벡터가 있는 거죠. 그럼 노이즈는 R 엘리먼트를 가진 가우시안 노이즈가 있을 경우에 각각의 리시브드 시그널은 T개의 안테나에서 보내진 시그널들과 노이즈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T1, T2, TT의 어떤 웨이트를 가진 그런 것들이 채널 코에피션트에 곱해져 가지고 한 형태의 리시브드 시그널 벡터가 되어 있고, 이러한 채널을 통과되면 우리는 리시브드 시그널을 벡터 폼으로 나타내면 R은 채널 매트릭스 HWT 웨이트 벡터, 그렇죠? S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좀 용어를 막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WT 뭐 트랜스미트 웨이트 벡터라고도 말을 하고, 요즘 뭐 프리코딩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프리코딩 앞에서 프리 하니까 트랜스밋에서 그 말을 프리라는 말을 하고, 곱해진다라는 말을 필터라고 쓰기도 그러니까 프리코딩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리코딩 벡터가 WT가 되겠고, 리시브드 웨이트 벡터를 또 리시브드 웨이트 벡터라고도 쓰기도 하지만 리시브드 필터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R은 HWT S 플러스 N이 되어서 컴바인드 된 시그널 RT는 잘못됐죠? H가 뭘로 바뀌어야 될까요? WR의 헐미시안. 그렇죠? 왜 이렇게 썼지? WR의 헐미시안 R 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쓴다라면 WR 헐미시안은 지난번에 배웠던 코시-슈왈츠 이니퀄리티 시어렘에 의해서 HWT, 그 시그널 앞에 붙어 있는 거에 헐미시안을 붙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웨이트 벡터를 구하는 시어렘은 코시-슈왈츠 이니퀄리티를 사용하면 이렇게 구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C는 일종의 컨스턴트 값이고 HWT의 헐미시안이니까 WT의 헐미시안, H 헐미시안 이런 형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헐미시안 오퍼레이션이 뭔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렇죠? 헐미시안 매트릭스는 어떤 거죠? 헐미시안이라는 오퍼레이션은 일단 트랜스포즈를 하고 다 컨주게이트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헐미시안이다라는 거죠. 자, 이 헐미시안 있고, 그러면 리시브드 시그널은 이 WR 헐미시안을 이거를 곱해보면 WR 헐미시안에다가 리시브드 시그널 벡터 R을 곱해보면 우리가 구한 WR 헐미시안 HWT 플러스 N이 될 테고, 그래서 이것들을 WR 헐미시안은 WT 헐미시안 HH 헐미시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쓸 수가 있어서, 이러한 형태로 쓰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 이 RT의 SNR을 썼던 거죠. 그렇죠? 그 SNR을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거가 무엇이 되겠느냐 하면서 우리 그 SNR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유도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잘 기억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시간에 그 강의 그 자료를 보면 아마 그 동영상을 보면 이 데리베이션을 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SNR, RT SNR은 이러한 형태로 쓸 수가 있어서 이 값을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WT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또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용했던 시어렘이 뭐였죠? 이름이 레일레이 리츠 시어렘이라는 시어렘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레일레이 리츠 시어렘은 코시-슈왈츠 이니퀄리티하고 되게 비슷해요. 비슷하고 내가 이건 증명 없이 사용했는데 자 봅시다. 감마 T를 우리가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WT를 구하려고 하니까 그때 이 감마 T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WT를 옵티멀한 WT라고 쓴다라면 맥시마이제이션 WT 해서 요 SNR 값, 요 SNR 값은 이 분모 텀은 노이즈 베리언스 값이기 때문에 맥시마이제이션 하는데 WT하고 관계가 없어서 이 디노미네이터 텀만 우리가 맥시마이제이션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WT 헐미시안, H 헐미시안 H, 그다음에 WT 이런 형태로 곱해져 있는데,
렐레이 리치스요레 금방 했던 그 SNR 감마티를 다시 한번 써보면 옵티멈한 이 웨이트 벡터는 요 값을 맥시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WT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렐레이 리치스요레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X라는 어떤 벡터가 있는데 X라는 벡터의 헐미시안에 A 벡터 X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이 벡터는 이 값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티오렘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첫째,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X 헐미시안 A X는 스켈라 밸류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그 벡터 계산을 해보면 X가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X는 칼럼 벡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럼 벡터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사이즈 n이라고 한다면 n by 1의 벡터인데 이 벡터의 칼럼 벡터의 헐미시안 하니까 로우 벡터가 되는 거죠. 1 by something, 1 by 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는 어떤 벡터, 어떤 매트릭스라면 이 사이즈에 맞는 스퀘어 매트릭스, n by n의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는 n by 1 하니까 스켈라한 밸류 값은 요 값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 람다 맥스는 무엇이냐면 A의 아이겐 밸류 중에서 가장 큰 아이겐 밸류가 될 테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X의 랭스 그러니까 놈 스퀘어 값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솔직히 이거에 로우 바운드도 있어요. 로우 바운드는 뭐냐면 람다 민 X의 놈 스퀘어. 우리는 이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티어랩을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건 뭐냐면은 일종의 이게 제곱의 형태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 X 사이즈를 2라고 놓는다면 즉 2x1의 칼럼 벡터라고 말한다면 x1, x2 그렇게 그 다음에 A라는 매트릭스는 2x2 A1, 1, A1, 2, A2, 1, A2, 2 그 다음에 X, X1, X2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 더하기 X1 곱하기 X2 그러한 형태 앞에 코에피션트들이 곱해져 있는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는 거를 해서 이거를 뭐 미분해가지고 그 미분한 값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 그리고 람다 맥스는 A의 아이겐 밸류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이겐 밸류 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A 마이너스 람다 아이덴티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값이 0이 되도록 되는 값들이 이제 람다 아이겐 밸류가 되는 거죠. 조금 이따가 이 람다를 구하는 이그샘플을 할 텐데 어쨌든 간에 람다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서 이것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우리는 증명할 수가 있는데 이 증명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안 하겠지만 그 증명한 거를 해서 여러분들 그 EKU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조용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 그거 하면은 너무 또 수학적으로 빠지는 것 같아서 하지만 여러분들 참조용으로 봤으면 좋겠고 왜냐면 시그널 프로세싱이나 통신 쪽에서 많이 쓰이는 CRM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적어도 증명은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증명은 EKU에다가 조만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렐레이 리치 시어렘에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렐레이 리치 시어렘을 쓰면 이때 이것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이퀄러티가 성립을 할 때는 언제냐라고 하면은 언제냐면은 이 X가 어느 때 어떤 벡터일 때 이퀄러티가 성립됐냐면 이 람다 맥시멈을 주는 아이겐 밸류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각각의 아이겐 밸류에는 거기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가 있을 텐데 그것도 조금 이따 예제로 쓸 텐데 그 아이겐 벡터에 비례할 때 X가 즉 여기 있는 이 X가 이게 이퀄리티가 언제 성립하냐면 X가 람다 맥스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일 때 이 이퀄리티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딱 안 온다면 이제 이 example을 보면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WT
아까 여기에서 말한 이 형태가 이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A 대신에 H 헐미시안 H가 마치 A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리고 WT가 즉 트랜스밋 웨이트 벡터, 그거를 아까 프리코딩 벡터라고 말을 했는데, 이 프리코딩 벡터가 X라고 생각하고 A가 H 헐미시안 H라고 놓는다라면, 우리는 이거 똑같이 놓을 수가 있어서 이 값이 무엇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냐면 람다 맥스 WT의 제곱 놈스퀘어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이퀄리티는 언제 성립을 하느냐, 이 맥시멈 값에 언제 우리가 도달을 하느냐, WT가 H 헐미시안 H의 맥시멈 아이겐밸류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 값을 가지게 되면 옵티멀한 웨이트 벡터를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몇 가지만 조금 더 코멘트를 드리면, 레일레이 리치 스요렘은 마치 그 코시 슈왈츠 이니퀄리티, 여러분들 아마 지금까지 몇 번은 좀 그거를 볼 경우가 있었지 않았어요? 코시 슈왈츠 이니퀄리티는 아마 내 수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수업에서도 어떠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풀 때 종종 부딪히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오렘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 레일레이 리치 시오렘은 여러분들이 아마 코시 슈왈츠 이니퀄리티를 썼던 것처럼 마치 시그널 프로세싱이나 신호 처리 분야를 하든 통신 분야를 하든 아니면 제어 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로봇과 관련된 그 분야를 한다고 한다면 이 레일레이 리치 시오렘을 코시 슈왈츠 이니퀄리티만큼 많이 사용할 그러한 케이스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어퍼 바운드라는 거하고 이 이퀄리티를 성립할 때가 언제냐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최고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조건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다 리니어한 오퍼레이션인데, 그렇죠? 리니어한 오퍼레이션은 임플리멘테이션이 쉽기 때문에 다 리니어한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넌 리니어하거나 또 넌 코잘한 것들은 되게 임플리멘테이션 한다라는 거 되게 어려운 이야기지만, 리니어 한다라는 건 우리가 디지털 회로에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웠던 디지털 회로 그 시스템 설계, 그거를 보면은 곱셈기, 덥셈기 뭐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없이 다 회로도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다 리니어한 것들이 그러한 성격 때문에 디지털로 다 임플리멘테이션이 가능해서 아주 파워풀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레일레이 리치 시오렘에 대한 몇 가지 코멘트를 주면, 이거가 성립하려면 A라는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 맥시멈 값이 람다 맥스라고 했는데, 이 람다 맥스 값이 적어도 양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성립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일종의 제곱 형태예요. 제곱 형태. 이런 폼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쿼드라틱 폼이라고 말을 하는데, 쿼드라틱 폼이라는 거, 제곱이라는 거가 쿼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쿼드라틱 매트릭스 폼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폼을 보면 람다 맥스는 양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람다 맥스는 그러면 대체 뭐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매트릭스 A의 아이겐 밸류 중에 하나인 거죠. 그 중에서 맥시멈한 아이겐 밸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적어도 A라는 매트릭스는 이 공식이 성립하려면 이거의 아이겐 밸류 값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야지만이 이 레일레이 리치 시오렘이 성립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 A라는 매트릭스를, 즉 아이겐 밸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매트릭스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름을 짓느냐면 세미 파지티브한 매트릭스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세미 파지티브. 그렇죠? 파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다. 그렇다면 뭐냐면 아이겐 밸류 값이 0보다 같거나 크다가 아니라 0보다 무조건 클 때,
우리는 셈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파지티브 데피니트한 매트릭스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조건이 성립하려면 A라는 매트릭스는 셈이 파지티브 매트릭스만 되더라도 저 레일레이 리치 스럼은 성립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조건이 성립하는 거에 H 헐미시안 H가 그러면 세미 파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냐? 그걸 알아내면 된다라는 거죠. 이 H 헐미시안 H라는 건 일종의 자기 자신을 제곱하는 형태하고 똑같아요. 그쵸? 어떤 매트릭스, 우리가 벡터의 놈을 잰다라는 건 뭐냐면 벡터의 랭스를 잰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벡터의 크기, 레퍼런스 포인트부터 그 벡터가 지향하는 전까지의 어떤 그 뭐랄까 힘? 그 절대적인 그 어떠한 그 값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그거를 벡터가 아니라 매트릭스로 우리가 확장을 한다면 아마 H 헐미시안 H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자세히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하겠지만 자기 자신 헐미시안에다가 자기의 매트릭스를 곱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정도의 수준으로 그 파지티브 데피니트한 매트릭스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WT의 옵티멀 값을 이 Umax라는 건 뭐냐면 벡터 값인데 람다 맥스 아이겐 벡터에 코레스펀딩한 거기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를 Umax라고 하면 우리는 WT 옵트를 구할 수가 있겠고 이 값을 대입하면 SNR 값은 이 오메가를 ES라고 즉 시그널 S의 에너지라고 써도 무관하고 여기를 N-이라고 써도 돼요. 그리고 람다 맥스다. 그 시어럼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가 이제 지난 시간에 쭉 이거는 지난 시간에 화이트보드에다가 여기다가 다 데리베이션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빨리 다시 한번 리뷰를 했고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가 트랜스밋 안테나가 3개고 리시브 안테나가 3개. 3개인데 어느 순간에 채널 매트릭스를 봤더니 그 채널을 에스티메이션해서 트랜스미터에다가 그 채널 정보를 다 받아봤더니 이런 값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처음 이 값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트랜스밋 안테나에서 첫 번째 리시브 안테나로 가는 채널 값을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두 번째는 두 번째 트랜스밋 안테나에서 첫 번째 리시브 안테나로 간 채널 코에피션트 값을 말을 하는 거죠. 여기는 H13 세 번째 트랜스밋 안테나에서 첫 번째 리시브 안테나로 간 채널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첫 번째 트랜스밋 안테나에서 두 번째 리시브 안테나, 두 번째 트랜스밋 안테나에서 두 번째 리시브 안테나, 세 번째 트랜스밋 안테나에서 두 번째 트랜스밋 안테나. 이러한 형태의 채널들이 이러한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값은 되게 채널이 slowly bearing 해가지고 채널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즉 그 말을 여기서 뭐라고 쓰냐면 within coherence time 어떤 주어진 coherence time 동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채널이 이 상태에서 코헤런스 타임 동안 상당히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 채널 값을 알고 있다라면 그래서 안테나 1을 보니까 페이즈가 5분의 파이만큼 디스토션이 로테이션이 생겨버린 거고 1.9만큼의 어떤 채널 개인이 생긴 거고 나머지는 더 작은 값들이 뭐 생기고 어떤 값들은 1보다 더 큰 것들이 생긴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했다라고 칩시다. 이거를 우리가 컴플렉스 폼으로 이 페이저 폼에서 컴플렉스한 밸류로 나타낸다라면 이걸 다 풀었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쓴다라면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그림을 조금 그리다 보면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쵸? 거기에 있어서 이 채널 값, 이 채널 매트릭스 H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 이제 문제는 뭐겠어요? WT와 WR을 구하여라 라는 거가 지금 이 example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채널 H를 이제 안다라고 해야지 우리 리시버에서 채널 H를 알아서 뭘 하면 될까요? H를 알아서 첫 번째 계산을 뭘 해야지 우리가 될까요? 응? WT와 WR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하면 될까요? 를 곱해서 그쵸. 그러니까 H 헐미시안 H를 곱하는 거가 첫 번째 작업이 돼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곱해봤어요. 그걸 F라고 놓고 H 헐미시안 H를 곱해봤어요. 자, 금방 썼던 H 값에다가 이거에 헐미시안 하니까 여기 다이애고널 엘리먼트들은 다 값은 똑같지만 이제 헐미시안을 취한 거고 이 컴포넌트들은 0.2 요거는 아까 여기 있었던 건데 요 값이 요 값으로 가고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붙이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H 헐미시안에다가 H를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엘리먼트 이 다이애고널 컴포넌트 보면 다 리얼 밸류죠. 리얼 밸류가 나오겠죠.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 이 엘리먼트 여기 다이애고널 컴포넌트는 얘하고 곱한 거가 첫 번째 올 건데 둘이 컨주게이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겠다라는 거죠. H 헐미시안 H 이 매트릭스를 어떤 사람 위샬트 매트릭스라고 이름을 또 지어놓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 형태의 매트릭스 형태인데 이 F라는 걸 보면 여기 그래서 위샬트 매트릭스라고 썼어요. F라고 유명한데 자 그래서 F라는 매트릭스를 이제 리시버가 지금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저 채널을 딱 계산한 다음에 리시버가 계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계산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WT와 WR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뭘 계산하면 될까요? 그 다음 스텝이 아이겐밸류 그쵸? 아이겐밸류를 계산해서 무엇을 찾아내면 될까요? 아이겐벡터 근데 아이겐밸류 중에서 어떤 아이겐밸류를 찾아야 될까요? 맥시멈한 아이겐밸류 그리고 맥시멈한 아이겐밸류에 대응되는 맥시멈한 아이겐벡터를 찾아내야 되는 거가 그 다음 스텝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자, 한번 찾아볼게요. 어떻게 찾냐면은 fx는 람다 x를 만족하는 x를 찾아내야겠다라는 거죠. 이 x가 뭐냐면 아이겐벡터. 이때의 람다 값이 아이겐밸류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이것을 찾는 방법. 이걸 똑같이 다시 한번 써보면 이 람다 x를 좌측으로 우리가 이동시키면 f-람다 i x는 영역을 만족시키는 람다와 x를 찾아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자, 요거를 이제 찾아보는데 여기서 람다는 아이겐벡터이고 이 아이겐벡터는 이 x, 아이겐벡터 x에 대응되는 람다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쵸? 람다를 찾기 위해서 요 0을 만족시키는 람다는 무엇을 만족시키는 람다인지를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냐면 요 f-람다 i의 디터미넌트 값을 0을 만족시키는 람다가 바로 우리는 아이겐밸류, 즉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람다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대학교 2학년 때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 f-람다 i는 0을 만족시키는 람다, 이러한 식을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f-람다 i를 해보니까 람다 i는 모두 넌 다이애고널 엘리먼트들은 다 0이고 다이애고널 컴포넌트들이 다 람다이기 때문에, 그쵸? f에서 람다를 빼니까 여기 다이애고널 컴포넌트만 5.82 마이너스 람다, 5.84 마이너스 람다, 1.25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나머지들은 넌 다이애고널 컴포넌트들은 그 전에 구했던 f하고 똑같아요. 그쵸? 자, 이거의 디터미넌트를 만족시키는 이제 람다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쵸? 그쵸? 여러분들 3x3의 디터미넌트 구할 수 있죠. 그쵸? 조금 복잡하지만.
하지만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 좀 의구심이 갖는 게 이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저기서 구한 람다가 아이겐 밸류 값이 그러면 항상 리얼 밸류일까? 이 매트릭스 보니까 컴플렉스 밸류를 갖는 매트릭스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면 람다 맥스가 SNR에 있었으니까 그 소리는 뭐냐면은 SNR 값에 컴플렉스 밸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절대적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식이 맞다라면 적어도 여기에서 구할 람다는 항상 포지티브 리얼 밸류다 라는 거가 나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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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형태의 위샬트 매트릭스, 그 전 페이지에 했던 이 위샬트 매트릭스는 자기 자신을 제곱한 것들인데, 요거 이러한 매트릭스, 아까 그 세미 파지티브 데피니트한 매트릭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매트릭스는 H가 비록 컴플렉스한 매트릭스더라도 항상 리얼한 아이겐 밸류를 갖는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것 또한 내가 여기에다가 수업 시간에 그거를 증명을 넣기에는 너무 우리 스코프에 벗어나는 것 같아서 그 사실을 이용을 하자라고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자, 그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디터미넌트 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그렇죠? 디터미넌트 f-람다 i는, 여러분들 여기 디터미넌트 어떻게 구하냐면 5.82 람다 곱하기 요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그쵸? 빼기 요 값, 그쵸? 그 다음에 이 로우와 이 칼럼을 제외한 이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요 값 곱하기 이 로우와 내가 곱하려고 하는 이 칼럼에 요것을 제외한 여기 2x2의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그래서 썸을 하면은 이 3x3의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봤는데 5.82 람다 곱하기 디터미넌트 그 나머지 매트릭스 마이너스 3.0054 더하기 J1.827 디터미넌트 그 매트릭스,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 그렇죠? 자,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2x2 매트릭스는 디터미넌트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AD-BC 그 공식 알잖아요. 그쵸? 그걸 구하면 되는데, 자, 일단 눈으로 한번 봅시다. 이 계산을. 피곤하죠. 이 숫자를 보니까. 나 이거 아침에 타이핑하면서 쓰고 타이핑하고 매틀랩으로 확인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의를 봐서 조금 피곤해도 좀 집중을 해주시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디터미넌트를 곱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요거가 리얼한 값으로 모든 게 나올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얼한 값으로 나올지. 자, 5.82 람다 곱하기 디터미넌트니까 요거 곱하기 마이너스 얘네 둘 하는 거죠. 얘네 둘 하니까 어때요? 리얼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리얼이 된 거죠. 그쵸? 자, 두 번째 행렬 3.054 플러스 J1.827 디터미넌트, 왠지 불안하지 않아요?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어쨌든 간에 이거 곱하기 AD-BC 이렇게 될 텐데, 다행히 뭔가 요거하고는 지금 컨주게이트 관계가 있는 거죠. 보니까. 그쵸? 자, 마지막 1.6824 J0.429에다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아까 쓴 거. 이것도 이거하고 비슷하게 불안하죠. 그러면 두 개, 불안한 건 지금 리얼이 나올 거야 대한 불안감인 거죠. 그러면 이걸 쭉 이제 전개를 해봤어요. 첫 번째, 여기에서 나오는 값, 이 첫 번째 라인에 쭉 적었어요. 5.82 람다 곱하기
5.84 마이너스 람다, 1.25 마이너스 람다, 그 다음에 요 두 개 서로 AD 마이너스 BC 해가지고 나온 값. 보다시피 여기가 컨주게이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파지티브한 값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파지티브 리얼 값이 나올. 두 번째, 3.0544 요거에다가 뭐가 들어갔냐면 이 AD-BC를 여기다 썼어요.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에다가 AD-BC를 썼는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거하고 이거 관계를. 이 관계를 보고 그 다음에 이 관계를 한번 보세요. 둘 간에 컨주게이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0544 J1.8227에 대한 컨주게이트는 여기 있어요. 그죠? 2.2621 마이너스 J0.5320에 대한 컨주게이트는 여기 있어요. 그죠? 1.6824 플러스 J0.4에 대한 컨주게이트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를 어떤 컴플렉스 밸류 C라고 놓는다라면 이 밑에 있는 이거 곱하기 이거는 C 컨주게이트이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C와 C 컨주게이트를 둘 나중에 더하는 형태가 되는데 C와 C 컨주게이트를 더하면은 뭐 어떤 형태가 되겠어요? 리얼 값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쵸? 이것을 확장해 가지고 제너럴라이제이션 하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어떠한 형태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폴리노미얼 형태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람다 3승 이걸 전개해 보면 이 오더가 얘네들이 매트릭스 사이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오더가 달라져서 이건 매트릭스 사이즈가 3x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람다 3 플러스 A 람다 제곱 플러스 B 람다 플러스 C는 제곱이고 이거를 인수분해 하면은 람다 마이너스 람다 1, 람다 마이너스 람다 2, 람다 마이너스 람다 3 해서 요거를 0을 만족시키는 람다 1, 람다 2, 람다 3가 바로 이 아이겐 밸류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한 대로 여기 있는 폴리노미알의 코에피션트들 A, B, C는 바로 다 리얼한 컨스턴트 값이다 라는 거를 금방 여기에서 수식적으로 증명이라기보다는 수식적인 이그샘플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보면 항상 그 파지티브 리얼한 그 폴리노미알을 갖는 근을 갖는 폴리노미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이그샘플을 알겠죠? 구하는 거를. 그래서 P 람다 0을 만족시키는 그 인수분해를 해봤어요. 이 인수분해 내가 막 딱 한 건 아니고 컴퓨터로 인수분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수분해가 되면 좋지만 대부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람다 1, 람다 2, 람다 3를 구하고 이 중에서 람다 맥스가 그러면 무엇이냐면 10.26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람다 맥스는 10.26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거냐면 fx는 람다 맥스 x 이걸 만족시키는 x를 찾아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찾는 데 있어서 자 해봤어요. 아까 구했던 x는 람다 맥스 x 요 식을 만족시키는 것은 이런 식으로 금방 그 매트릭스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까 금방 요거를 써보면 5.82 곱하기 x1 그 다음에 3.0544 j1 곱하기 x2 해갖고 x1과 여기 실수끼들을 서로 빼버리면 여기 4.425 x1, x2, x3 이것을 만족시키는 x1, x2, x3 값을 구하면 우리는 아이겐 벡터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과거 경험에 의하면 아이겐 벡터가 유니크하다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유니크하다라는 않지만 조건을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x의 벡터 값이 스퀘어 값이 1이 되도록 노멀라이제이션을 시킬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값을 구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x1은 뭐 이거 나누기 이거 해가지고 x1 값을 여기다 대입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x1, x2, x3는 무엇의 배수다라는 형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x 놈 스퀘어 값이 1이 되도록 노멀라이제이션을 시키면 이러한
벡터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값이 바로 무엇이냐면 무엇이 되겠어요? 트랜스밋 웨이트 벡터, 즉 프리코딩 벡터가 되겠다라는 거죠. 아까 WT라는 것을 저렇게 구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WT는 금방 구한 맥시멈 아이겐 벡터가 되기 때문에 그 값을 쓰면 되는 것이고, 리시브드 웨이트 벡터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WR 헐미시안을 곱하니까, 아까 WR 헐미시안은 뭐냐고 했냐면 HWT의 헐미시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H에다가 WT 헐미시안을 해가지고 구해보면 이런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 그냥 매출익 계산하니까 내가 그 과정은 빼버리고 이런 값이 나온다라는 걸 할 수가 있어서 웨이트 벡터들을 트랜스밋 부분과 리시브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SNR 값은 어떻게 되냐면 감마 T는 아까 람다 맥스 뭐가 나왔냐면 10점 얼마가 나왔어요. 10점 얼마가 나왔죠. 그 람다 맥스에다가 그 시그널 S의 에너지에다가 노이즈 베리어스 NR 이제까지 했던 이러한 SNR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 SNR 표현법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나왔다. 그 전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안테나 하나였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S라는 신호를 보내고 여기 R이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썼냐면 HS 플러스 노이즈 베리언스 N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SNR을 구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썼냐면 이 감마 R, 이 R의 SNR 값은 이 노이즈 베리언스 N 낫, 그 다음에 H의 제곱, 그 다음에 S의 시그널 에너지 ES 이렇게 썼어요. 그 H의 제곱이라는 거가 무엇이냐면 H를 알파 2의 J 세타라고 나타낸다라면 이거의 엔빌롭의 제곱인 알파 제곱 ES N 낫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미모 채널로 바뀌어서 우리가 맥시멀 레이시오 트랜스미션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옵티멀한 값들을 썼더니 이 알파 제곱 싱글 안테나에 비교해 보면 그 채널에서 형성된 H 매트릭스로 만들어진 위샬트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가 지금 알파 대신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거를 현상적인 이야기고,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블락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마치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요 그림을 내가 다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블락 다이어그램 기억이 날 거예요. H, S, R 이러한 블락 다이어그램을 그렸었어요. 그쵸? 지금 미모 MRC 그 미모 채널을 이렇게 싱글 채널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대신에 곱해지는 거가 루트 람다 맥스가 곱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모델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이버시티 채널을 그 미모 MRC로 하는 우리 다이버시티 채널을 이러한 채널로 바꿀 수 있는데, 봤더니 이게 아이겐 밸류란 말이에요. 채널이 주는 아이겐 밸류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미모 MRC로 이루어진 채널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아이겐 채널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이겐 채널이라고 말을 해도 문제가 없겠죠. 그게 무슨 뜻을 나타내는 건지 알겠죠. 아이겐 채널이라고 말을 했었을 적에. 그래서 미모 MRC, MRT는 어떤 채널을 주느냐 하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아이겐 채널로 모델링이 가능하다 라고 하고, 그거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설명하라면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 아이겐 채널은 이러한 채널을 말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3x3 미모 채널이 1x1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의 아이겐 채널로 내가 다시 모델링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정확하게 말한다면 맥시멈 아이겐 채널이 되는 거죠. 맥시멈한 아이겐 채널이. 그쵸? 그리고 채널은 루트 람다 맥스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그래서 리시브드 시그널이 마치 루트 람다 맥스 S 플러스 Z 노이즈 AWG 노이즈가 되어서 RT의 SNR 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요 식하고 비교해보면 람다 맥스 S 에너지 ES 나누기 이거의 베리언스인 N not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싱글 채널인 것처럼. 그렇죠? 이 람다 맥스는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면 H 매트릭스의 헐미시안 H의 아이겐밸류 값인데 이 H에 있는 그 코에피션트 값들이 다 아마가 아니라 이제까지 배운 거에 의하면 랜덤 베리어블이었어요. 그죠? 그거의 디스트리뷰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레일레이 모델이다 아니면 라이시안 모델이다 라는 것들을 했었어요. 낙하감이 M 모델이다 라는 것들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한 람다 역시 뭐가 될까요? 디터미니스틱한 값이 될까요? 아니면은 랜덤한 값이 될까요? 채널이 변할 때마다 변하는 랜덤 값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H 값에 관계되는. 그쵸? 그렇다면 이거의 SNR 값이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저거의 SNR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감마 T는 SNR 값은 람다 맥스 이렇게 되는데 이 람다 맥스 값이 SNR 값이기 때문에 자, 이 미모 MRC의 성능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 에브리지 비트 에러 레이트 또는 에브리지 심볼 에러 레이트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했을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감마T에 대한 PDF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왜 PDF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이 BPSK 같은 경우 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마T는 0부터 무한대까지 그렇죠? 그런데 감마T는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 소리는 뭐냐면은 나는 람다 맥스에 대한 PDF가 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감마T에 대한 PDF를 알 수가 있겠죠. 그쵸? 맥시멈 아이겐밸류의 PDF를 구하는 거 산 넘어 산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쵸? 자. 그 이야기를 여기다 썼습니다. 이 미모 MRC의 비트 에러 레이트 또는 심볼 에러 레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감마T가 주어져 있었을 때의 컨디셔널 BR, SER을 넣고 감마T에 대한 PDF를 우리가 구하는 거가 이제까지의 방식이었는데 이것을 구하려고 하니까 감마T라는 거가 N0 분의 람다맥스 ES이기 때문에 이 ES N0은 컨스턴트 값이기 때문에 이 람다맥스만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PDF로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위셜트 매트릭스의 맥시멈한 아이겐밸류의 PDF를 구하는 거가 필요한데 그 문제는 솔직히 오래전에 풀리긴 풀렸어요. 풀리긴 풀렸지만 그 과정이 너무너무 복잡해가지고 여기다 넣을 수는 없고 그런 거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까지만 하고 그걸 찾아서 넣으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미모 MRC에 대한 부분을 마친다라는 알겠죠?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배운 것 중에서 재밌지 않아요? 미모 MRC? 응? 자, 나는 이 그림이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솔직히 되게 수학에 되게 이 뷰티한 부분인 것 같아요. 채널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막 우리가 위샬트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렐레이 리치 시어럼을 사용해서 나온 SNR을 봤더니 그 중간 막 복잡했던 그 부분이 이렇게 싱글 채널로 가능하더라라는 거죠. 즉 거기에서 SNR 개인이 생긴 거죠. 얼마만큼 개인이 생겼냐면 람다 맥스만큼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람다 맥스가 무엇이냐에 따라 성능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질문. 네. 그러면 그 람다 맥스가 좋은 거죠. 미모보다는
어? 조금만 더 크게. 시소보다 원래 미모가 더 좋은 시스템이니까 SNR을 서로 비교하면 남자 맥스나 H 뭐 스퀘어랑 비교했을 때 남자 맥스가 더 좋은가? 그거에 대한 프루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좀 보여줄 수 없겠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좋은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 람다 맥스가 유샬트 매트릭스의 맥시멈한 아이겐 밸류가 정말 항상 좋다라고 개런티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거죠. 그쵸? 그렇다면 여러분들 뭘 봐야지 될까요? 자, 뭘 봐야지 될 거냐면 저거를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즉 안테나 하나씩 썼을 때 아까 뭐라고 했냐면 감마는 알파 제곱 ES N not 이렇게 됐어요. ES N not은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놔두고 이 알파 제곱은 싱글 채널에서 나오는 채널 게인이 될 텐데, 그쵸? 알파 제곱의 PDF를 우리가 한번 그려봅시다. 렐레일 경우에 알파 제곱의 PDF가 뭐였나요? PDF가 엑스포넨셜한 PDF였어요. 엑스포넨셜한 PDF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P 알파 제곱의 PDF가 될 거예요. 이 PDF를 살펴보면 뭐냐면은 대부분 이 SNR이 이거는 감마 바가 1일 때, 즉 2의 알파 제곱이 오메가일 때, 오메가는 1이라고 했었을 적에 내가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에 1이라고 한다면 1보다 더 많은 쪽보다는 1보다 더 작은 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확률적으로 보니까 여기 되게 높잖아요. 밀도가 높잖아요. 빈도수가. 자, 그러면 그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저기에서 미모 MRC라는 것은 N not 람다 맥스 ES라고 해서 람다 맥스를 여기서 PDF를 그려보면 어느 쪽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야 되겠죠. 이 채널 게인들은 페어하기 위해서 알파 제곱 값이 민 값이 1이 되도록 우리가 다 똑같이 세팅을 해준 다음에 람다 맥스가 어디에 디스트리뷰션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그림을 그려서 얘네들이 나타나야지 성능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람다 맥스에 대한 PDF를 그래서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고 싶으면. 근데 결론만 이야기하면 내가 다음 주에 그러면은 그 그림을 내가 그려서 보여줄 수는 있어요. 람다 맥스의 PDF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얘보다 훨씬 더 이렇게 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좋다라는 것을 PDF를 보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만큼 좋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일 때하고 금방 했던 예제에서 3x3인 경우를 비교해 보잖아요. 한 그림에 그리기에 너무나 이 차이가 커가지고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 PDF가.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정량화 시킬까? 라는 건 하나의 리서치 프로블렘이 되는 거죠. 람다 맥스가 어떻게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거, 그거를 정량화해서 싱글 아웃풋보다 개인이 얼마만큼 평균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는 또 이거에 대한 평균값, 람다 맥스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고 알파 제곱에 대한 평균값을 구해서 그거의 레이시오를 구한다면 평균적으로 얼마가 항상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것도 좋은 리서치 프로블렘이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안 풀렸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다 풀렸지만. 그렇죠? 자, 이제 여기에서 채널 캐패시티가 뭔지 혹시 기억을 하나요? 채널 캐패시티. 채널이 존재하는, 이거는 이동통신과 관계없이 지난 학기에 강의했었을 때 통신 시스템 2에서 처음 시작할 때 첫 시작 한 2주 동안 이야기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채널 캐패시티에 대해서. 채널 캐패시티를 C라고 나타내. C. 채널 캐패시티의 식이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는 지금 놔두고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고, 채널 캐패시티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1948년에 샤논이라는 사람이 아주 원천적인 질문을,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거죠.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내가 저쪽에 있는 누구한테 통신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보낼 수 있는 트랜스밋 파워는 얼마로 한정되어 있다 이거죠. 트랜스밋 파워는 되게 프랙티컬한 지금 컨시더레이션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선電같은 경우 100mW 이상 보내면 안 되고, 그렇죠? 핸드폰 같은 경우 뭐 1W, 우리 스마트폰에서는, 기지국에서는 뭐 10W 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면, 즉 나의 트랜스밋 파워가 정해져 있다라면 그 소리는 뭐냐면 리시브드 파워가 얼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을 한다라면 리시브드 파워가 얼마로 한정되어 있다라면, 그리고 노이즈 베리언스는 시스템에서 얼마일 때, 즉 무엇이냐면 SNR이 주어져 있었을 때, 내가 SNR이 예를 들어 10dB 또는 20dB 그렇게 내가 주어져 있다라면, 거기다 조건 하나를 더 붙이는데 무슨 조건이냐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밴드위드스는 얼마라고 정해져 있다라면, 그것도 되게 프랙티컬한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다라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LTE 통신을 하더라도 기껏 여러분들 쓸 수 있는 밴드위드스가 5MHz, 광대역 해가지고 하면 5MHz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밴드위드스가 정해져 있고 SNR이 정해져 있었을 때 채널 캐패시티는 무엇을 말을 하냐면, 샤논이 던진 질문은 내가 에러 없이 이쪽에서 저쪽까지 에러 없이, 그러니까 노이즈 프리, 에러 프리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는데, 에러 프리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내가 최대로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트는 얼마일까? Maximum data rate for error free communications. Maximum data rate. 그다음 그 단위가 뭐냐면 현실적으로 비트 per 세컨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SNR이 10dB로 주어져 있는데 밴드위드스는 5MHz. 그러면은 그때 내가 에러 없이 보낼 수 있는 맥시멈 데이터 레이트는 얼마지? 가장 빠른 전송을 할 수 있는 에러 없이. 그거에 대한 질문을 샤논이 1948년에 원천적으로 한 거죠. 그렇죠? SNR은 어떤 SNR이냐면 AWGN 채널에서의 SNR이니까 시그널 파워 나누기 노이즈 파워, 그렇게 된 거죠. 자, 그 식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채널 캐패시티가 되는데, 샤논은 아주 브릴리언틀리하게 그것을 정확하게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C는 W라는 건 밴드위드스 곱하기 로그 밑은 E, 로그 with the basis of 2, 그러니까 로그 2 가로 열고 1 플러스 SNR, 1 플러스 SNR. 그 값이 바로 네가 보낼 수 있는 에러 프리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에러 프리라는 말은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후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로 에러 프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라고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채널 캐패시티, 네가 보낼 수 있는 맥시멈 데이터 레이스는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다음부터 통신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다라는 이야기를 작년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채널 캐패시티의 정의만 알면 이제 그 다음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 멀티 유저 오퍼튜니스틱 다이버시티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 예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50MHz의 밴드위드스를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SK텔레콤이나 뭐 KT 같은 데에서 50MHz의 밴드위드스가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5MHz를 각 유저에다가 내가
통신하도록 이렇게 할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을 하겠다라는 거죠. 멀티플 액세스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5메가홀즈를 할당을 하니까 한 번에 주어진 시간에 몇 명을 동시에 통신을 하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10명이죠. 그쵸? 10명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 통신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10명이 아니라 예를 들어 여기 예제에서 100명의 유저가 요구한다면 또는 50명의 유저가 동시에 통신을 요구한다면 SK텔레콤이나 KT나 LG U+ 같은 경우 그 오퍼레이터가 누구한테 무슨 근거로 얘네들을 나눠주지? 누구한테 통신을 하게끔 하지? 그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쵸? 유저 셀렉션 알고리즘을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이야기할 적에 이렇게 K명의 유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딱 한 명밖에 선택을 못 한다. 아까 그 문제를 이제 조금 더 심플리피케이션 시켜가지고 K명의 유저 중에서 내가 한 명만 선택을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쵸? 그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여기서 말한 멀티-유저 오퍼튜니스틱 다이버시티라는 건 뭐냐면은 이 중에 SNR이 가장 큰 유저를 선택을 하겠다. 그렇게 된다라면 채널 캐패시티가 로그2 아까 말한 대로 1 플러스 SNR 값인데 이 SNR 값을 나는 항상 최대인 L을 줌으로 해가지고 시스템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채널 캐패시티를 나는 항상 맥시멈한 유저를 내가 주는 결과를 낼 수가 있어서 자기네 회사는 항상 데이터 레이트를 얼마를 주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항상 높은 다른 곳에 비해서 유저를 선택하는 데에서 자유도가 그게 있다라면, 그쵸? 요금제의 자유도가 아니라 똑같이 요금을 내는 사람들끼리 유저를 내가 선택해서 줘야 된다라면, 그쵸? 이러한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멀티 유저 오퍼튜니스틱하게 아주 기회적으로 좋은 애들만 선택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한번 쓰고 얘가 조금 성능이 나빠지면 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거 하나 쓰고 좋을 때까지. 그죠? 그런 방식이 멀티유저 오퍼튜니스틱 다이버시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로그 1 플러스 K가 일종의 아까 말했던 채널 캐패시티인데 감마 K가 지금 계속 선택되어지기 때문에 계속 변할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면 감마 K에 대한 우리가 이러한 형식의 그 에버리지의 채널 캐패시티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에버리지 채널 캐패시티를 구해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랜덤리 셀렉션 한 것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지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해봤어요. 넘버 오브 유저스 한 명 있었을 때, 한 명 중에서 한 명을 그냥 항상 선택한 유저가 한 사람이었을 때, 20명의 유저가 있는데 나는 한 명밖에 서포트를 못 하는데 제일 좋은 애만 서포트 하겠다. 라고 했었을 때, 120명 중에서, 여기 100명 중에서 한 명만 선택했을 때, 아까 로가리즘 스케일로 채널 캐패시티를 나는 증가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트워크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채널 캐패시티를 나타내는 거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 텐데 뭐냐면 채널 캐패시티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C는 로그2 1 플러스 SNR 여기 앞에 W가 붙어 있는데 이걸 W로 W는 밴드위드스이기 때문에 그냥 항상 어떠한 값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채널 캐패시티를 W로 만약에 내가 노멀라이즈를 시킨다라면 이 단위는 BPS per 헐츠가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만약에 밴드위스 5메가헐츠가 주어져 있다라는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값에다 5메가헐츠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로그2 1 플러스 SNR로 정해져 있는데 다이버시티 이제까지 배웠던 트랜스밋 다이버시티, 리시버 다이버시티, 그 다음에 또 미모 MRC 세 개 모두 다
무엇을 여기서 증가를 시켰어요? 우리는 SNR을 증가시켰죠. 이 식에서 보면 무엇을 증가시켰어요? 식 노테이션으로 쓰면 감마 T. 그쵸? 이 감마 T를 증가시켰잖아요. 그쵸?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Receive Diversity, Transmit Diversity, 미모 MRC는 다 이 감마 T를 얼마만큼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감마 T를 증가시킬 수 있으면 좋아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비트 에러 레이트가 좋아지는 거죠. 심볼 에러 레이트도 당연히 그 MRE 모듈레이션 하면 심볼 에러 레이트가 좋아지는 거죠. 똑같은 말로 우리는 비트 에러 레이트가 좋아진다라는 것도 할 수가 있고, 또 아우티지 프로버빌리티도 좋아졌고, 에브리지 SNR도 좋아졌어요. 그렇죠? 이 채널 캐패시티도 좋아질까요? 좋아지겠죠. 그쵸? 좋아지겠죠. 그쵸? 근데 감마 T를 내가 막 그래갖고 좋아지게 하는데 어떻게 목적을 뭘로 좋아지게 하려고 하냐면 채널 캐패시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좋아지게 하려고 한다라면 이게 그렇게 좋은 방법일까? 즉 뭐냐면 감마 T를 내가 아무리 증가시켜도 여러분들 로그 함수를 보면 로그 함수가 처음에는 y는 x의 슬로프로 증가를 하지만 일이 지나면 서서히 증가를 해요. 즉 로가리즘 펑션을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감마 T에 대한 로그 2 1 플러스 감마 T 채널 캐패시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게 y는 x의 그림을 나타낸다라면 y는 이게 좀 더 붙어야 되는데 y는 x보다 항상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증가율이 처음에는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내가 감마 T를 아무리 증가를 시켜도 이 증가량은 되게 조금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이걸 보고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 노력 대비 이 성능의 증대는 채널 캐패시티 입장에서 보면 되게 미비하다. 다이버시티 방법으로 쓴다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조금 의아해할 수 있는. 그러면 그거 말고 또 원하는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한다라면 안테나 그거하고 다르게 내가 이렇게 한다라면 어떨까라는 거죠. 안테나 2개 2x2를 쓰는데 미모 MRC로 쓴다라면 여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S 이렇게 보냈잖아요. 여기다 W1, W2를 곱하고, 그죠? 이렇게 안 하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보낸다라면 서로 다른 데이터 스트림을 보낸다라면 하나의 싱글 데이터 스트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데이터 스트림을 보낸다라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2배의 데이터 레이스를 증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쵸? 여기를 R1, R2라고 한다면 R1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러한 시그널이 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때 스페이스 타임 블락 코딩에서는 요 시그널에 컨주게이트 해갖고 마이너스 붙인 거가 여기 오고 이거가 이렇게 와가지고 얘네들이 다시 리피티션이 됐지만 이 경우에는 리피티션 하지 않고 계속 서로 다른 데이터 스트림이 온다라면 데이터 레이스를 2배 증가시킬 수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내가 디코딩을 해서 S1, S2를 알아낼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다이버시티 방법은 여기 있는 SNR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이렇게 내가 만약에 패러렐하게 데이터 수집을 보낼 수 있다면 이건 마치 여기를 2배, 이 앞에 있는 숫자를 내가 2배 한 것처럼 보낼 수가 있어서 데이터 레이스를 훨씬 더 증가시킬 수 있겠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섞여 있어서 스페이스 간에 어떤 인터피런스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만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한 이것보다는 SNR이 낮을 거예요. S1이 갖는 시그널의 SNR과 S2가 갖는 시그널의 SNR을 비교해보면 어쩌면 얘보다 나쁠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제까지 했던 다이버시티 방법보다. 그렇죠? 리던던시가 필요한데 다이버시티는, 그렇죠? 리던던트한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거는 에너지를 어떻게 끌었을 건가에 대한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러한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패러렐한 시그널들을 보내는 방법을 스페이셜,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멀티플렉싱을 했다라고 말을 해요. 스페이셜 멀티플렉싱을 했다라고. 그렇죠? 스페이셜 멀티플렉싱을 하면 데이터 레이트, 채널 캐패시티를 이 스페이셜 멀티플렉싱의 개수만큼 우리는 배수로 증대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스페이셜 멀티플렉싱 미모. 그 전까지 했던 거를 우리는 다이버시티 미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 이거를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받아야지 되는 것이고 이거를 했었을 적에 우리는 몇 배만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를 우리는 해석을 하고 풀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한 방법이 앞으로 남아있는 수업시간 2번에 걸쳐서 2번 또는 3번에 걸쳐서 그걸 하고 아마 종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